자, 2차 부등식 한번 해볼게요. 자, 2차 부등식은 여기 좌변을 보면 이게 x에 대한 2차식이죠. 자, 그래서 x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요. 그럼 일단은 x제곱의 개수인 a가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되고요. a, b, c는 허수가 아니다. 즉 뭐다? 실수다. 실수인 개수다. 실개수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부등호는 셈이 크다가 있지만 뭐 그 반대인 작다, 뭐 크거나 같다, 뭐 작거나 같다들도 모두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자, 1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해석할 수가 있는데 도대체 이 처음 보는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바로 지금 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친구를 우리가 y는이 있는 2차 함수, 즉 도형의 이름으로 얘기하자면 포물선으로 해석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0보다 크거나 같다 돼 있는데 0 있죠, 0. 뭐 크다 돼 있는데 이 0 같은 경우에 이 y는 0이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x축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x축보다 크다라는 건 여기서 크다라는 건 도형이 어떻게 더 위에 있다, 높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x축하고 포물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해석할 것이다. 그래서 포물선과 x축의 위치 관계에 따른 x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충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포물선하고 이렇게 x축이 여기 알파와 베타에서 자, 만나는 이런 상황일 때 지금 이 친구는 x축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위에 있다. 바로 이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위에 있는 순간일 때의 뭐 값의 범위 바로 요 그림, 요 파란색 그림 보이죠? 이 순간에 x 값의 범위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알파가 x인데 그보다 왼쪽, 즉 x가 알파보다 작고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 여기가 베타니 베타보다 클 때 이 x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푸는 것이다. 2차 부등식을 풀고 싶으면 포물선하고 x축 사이의 관계로서 해석하는 것이다가 되는 거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한번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2차 부등식은 2차식에 되어 있는 부분 이 친구는 포물선 2차 함수고요. 0은 x축. 정말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했죠.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는 이 0이 뭐냐고? x축. 시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0이 x축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직접 위치 관계에 따른 2차 부등식 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x축과 두 점 만나는 경우 이렇게 포물선하고 x축이 어떻게 두 점, 여기 알파하고 베타에서 두 점 만나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쌤은 여기서 이 포물선을 fx라고 부를게요. fx,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 포물선. 그리고 이 포물선이 0일 때의 이 포물선이 y값이 0일 때의 x값을 바로 2차 방정식의 해라고 해석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쌤이 정리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이제 앞으로 계속 이 2차 부등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판별식을 계속 쓸 건데 여러분들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요 상황에서 보았을 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 얘는 우리가 x축은 y는 0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포물선하고 x축이 만나는 이 순간에 x좌표를 우리가 연립을 하면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y는 없어졌네요. 여기 쓸게요. y는 그리고 y는 0 얘들을 연립하게 되면 연립은 항상 뭘 구하는 거라고 했죠? 교점의 x좌표 얘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죠.
교점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할 거다? 연립을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연립해 봤더니 대입법 쓸까요?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 되고, 이 2차 방정식을 먼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에 우리가 어떻게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죠. 즉 교점의 x좌표 알파 베타라는 거죠. 그래서 꼭 이게 뭐다? x축하고 포물선의 교점을 지금 나타내는 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이런 거 할 때 판별식을 쓸 겁니다. 판별식을 쓸 때 무조건 그냥 2차 부등식도 판별식 되는구나 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판별식은 이렇게 위치 관계를 확인하고 싶을 때 포물선하고 x축을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그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가지고 교점이 2개인지 1개인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근의 공식을 한번 해볼게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겠죠. 그랬을 때 여기 이 부분이 우리가 뭐라 부르는 부분이죠? 판별식 D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판별식 D가 0이라면 어떻게 돼요? 여기 판별식 D가 0이면 이 전체가 0이 돼버리니까 풀마가 사라지죠. 그래서 교점이 1개가 되는 겁니다. 판별식 D 안에 양수가 있다면 루트가 살아있죠. 루트 2 이런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살아있어서 근이 2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판별식 D가 음수가 된다면 여기 허근이 생기죠. 허근이 생긴다라는 것은 여기 마이너스 i가 생긴다. 그러니까 루트 안에 마이너스 1이 있다는 건 i가 생긴다는 거니까 i는 허근, 즉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오해를 하고 있느냐? 2차 부등식에서도 판별식 쓸 수 있지? 노노, 오해입니다. 2차 부등식에서 판별식 쓸 수 없습니다. 2차 부등식에서 판별식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물선하고 직선, 여기서 얘기하는 건 x축이겠죠. x축 연립해서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고 여기에서 판별식을 따지는 겁니다. 그니 판별식 D가 양수면 풀마 살아있어서 2개고요. 판별식 D가 0이면 풀마가 없어서 중근 1개고요. 음수면 허근이기 때문에 교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잘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2점 만나니까 쌤이 이 상황은 판별식으로 한다면 판별식이 양수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알파 베타를 구하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면 바로 구하시면 되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 쓰면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봅시다. 먼저 첫 번째 fx가 뭐보다 0보다 클 때의 해를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 여기죠. 요 위에 이 순간이기 때문에 x는 알파보다 작고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보죠. 그럼 여기 같은 것까지 허락받은 상황이니까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번에는 이 fx가 즉 포물선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이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알파하고 베타 사이일 때 어떻게 x축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자,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그죠. 알파하고 베타 사이인데 같은 것까지 허락받은 거죠.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번에는 한 점 만날 때요. x축과 한 점 만나. 보통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완전 제곱식이 나오면, 그러면 이 녀석은 한 점 만나 상황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을 막 오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상황을 그려보세요. 한 점 만나니까 포물선이 아마 이렇게
이렇게 x축하고 이런 상황일 겁니다. 쌤, 이 포물선이 위로 볼록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포물선이 아래로 볼록하게 맞춰주고 문제 풀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2차 부등식을 해석하기 위해서 포물선과 x축의 위치 관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2차 부등식을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 포물선의 모양 자체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양수가 되게 만든 다음에 해석하면 문제가 편리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x제곱의 개수가 양수가 되게 만들면 항상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만나는 순간을 내가 x가 알파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이 fx가 어떻게 0보다 크다라고 해보죠. 그럼 해가 생기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이게 x축이죠. x축보다 위에 있는 순간이니까 자, 해가 모든 실수처럼 보이지만 미안하게도 알파일 때는 0층이기 때문에 높이가 0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다는 조건을 만족할 수 없어서 x가 알파인 거 뺀 모든 실수 라고 답을 쓸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그럼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면 이번에는 0인 것도 포함이죠. 그래서 여기도 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모든 실수가 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fx가 이번에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해가 어디서 생기냐면요. 해가 여기 밑에서 생깁니다. 근데 지금 포물선은 x축 아래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가 없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엔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0까지 포함해 주는 겁니다. 근데 포물선이 0인 순간이 딱 한 번 있어요. x가 알파인 순간이죠.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었네요. 마지막 하나 더. 세 번째. 자, x축과 안 만나 보죠. 자, x축과 안 만나는 것은 판별식 했을 때 허수가 나오게 음수인 경우입니다.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간 경우고요. 그럼 x축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만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안 만나는 상황일 거고 여기서부터 해봅시다. 그럼 f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면 그럼 0이라는 건 x축이니까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죠. 모든 실수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에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볼게요. 그 역시도 여기 0을 포함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 들어가죠. 둘을 합쳐서 모든 실수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fx가 0보다 작거나 또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순간도 볼 건데 지금 해가 0보다 작으면 여기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죠. 둘 다 포물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얘는 해가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없다. 안 써집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무조건 그냥 인수분해 되면 계산하기 바쁜데 계산하기 바쁘기보다는 계속 어떻게 이차함수 그래프 그리면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정리할게요. 칠판 좀 정리할게요. 자, 하나 더 정리할 건 2차 부등식의 작성이에요. 이렇게 해가 특수한 경우에는 2차 부등식 작성을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해가 이쁘게 나와 있는 경우 2차 부등식 작성을 할게요. 준비물부터 먼저 준비하면 우리가 일단 먼저 해가 필요하겠죠. 요 2차 부등식의 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요게 좀 조심해야 돼요. 요 x제곱의 개수를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1단계. 자, 1단계는 뭐냐?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 아까 이게 그림으로 해석했죠? 맞죠? 여러분들. 이걸 그림으로 해석했는데 이제 빨리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알려드린 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가액값, 사이값이죠. 가액값, 사이값인데 가액값은 여기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거. 자, x제곱의 개수인 a가 양수일 때 우리가 써먹는 겁니다. 음수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고 써먹으면 돼요. 이거 보시면 여기에 내가 아라고 썼더니 이걸로 할까요? 여기에 영제 아라고 썼더니 가짜 글자들이 그럼 가의 값입니다.
가액값은 여기 보면 알겠죠?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큽니다. 됐죠? 여기도 아 했더니 가짜 모양 되겠죠? 가액값.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고 큰 거보다 크거나 같다 쓰면 됩니다. 아자 여기서 아자 이렇게 써보니까 사 모양 되죠? 사자 되죠? 사자 모양 되니까 사이 값입니다. 그래서 작은 거와 큰 거 사이, 작은 거와 큰 거 사이 이렇게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얘는 어떻게 알파 집어넣으면 0 되는 식. 그래서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집어넣으면 0 되는 식. x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얘는 지금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니까 이렇게 가액값 모양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보면 알파 집어넣으면 0 되는 식, 베타 집어넣으면 0 되는 식을 다 가지고 있을 거고 얘는 가액값인데 늘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는 작다, 작거나 같다라고 사이값 모양으로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2단계입니다. 2단계. 2단계는 바로 여기 어떻게 a 곱해주기. x제곱의 개수 이거인 뭐야? a를 곱해줄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a를 곱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에다가 부호를 이렇게 뺏겨 쓰는 겁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얘가 부호가 이렇게 그대로일지 아니면 부호가 이렇게 반대로 바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뭘 확인해야 되냐? 바로 내가 방금 곱한 A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그대로 쓰면 됩니다. 0보다 클 때. 그런데 양변에 A를 곱했는데 이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뭐 해야 돼요? 부등호 반대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A의 정체를 모른다면 부등호를 쓰시면 안 됩니다. 양변에 여러분들이 어떤 수를 똑같은 수를 더하고 빼는 것은 식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곱하고 나눌 때는 부등호가 바뀔 가능성이 있죠. 바로 그 곱하고 나누는 수가 음수일 때는 부등호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양변에 어떤 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그 수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할 수 없으면 부등호를 바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 잘 조심해 주시고, 자, 2차 부등식 작성 정말 중요합니다. 2차 부등식 작성 너무 중요합니다. 2차 부등식 작성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유형이 어마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의 작성은 잘 이해해 주세요. 첫 번째 어떻게?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해만 보고 먼저 작성을 해라. 그 다음에 a를 곱해준다. 누구? x제곱의 개수를. 그런데 x제곱의 개수가 곱해졌을 때 부등호가 바뀌냐 안 바뀌냐에 따라서 우리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면 a의 부호를 먼저 알고 있으면 부등호를 바꿀지 말지 결정해야 되고, a의 부호가 알 수 없는데 부등호가 그대로면 a가 양수고 부등호가 바뀌면 a가 음수구나 라고 부호의 변화를 보고 a가 양수인지 a가 음수인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조심해 주면 됩니다. 2차 부등식 작성 정말 중요하니까 다시 강조하고, 여기서 나와 있는 우리의 해석은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프 그려서 할 거예요. 끝.